세상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수험생 중에서 보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지원자 중에서 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입사합니다. 동기들 중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운 좋게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고 줄을 잘 타서 성공한 사람도 있으며 배경이 든든해서 좋은 보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뜻밖의 행운, 가십거리 혹은 부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가 있다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감나무 아래 누웠다가 입으로 감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루터기에 뉘어둔 도끼자루에 토끼가 들이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외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감나무 아래 도끼자루를 놓고 누워있을 것입니까? 길게 보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성공은 모두 노력의 결과입니다. 기적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판기에서 캔 콜라를 하나 뽑을 때도 동전을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캔 콜라보다는 크지요. 시간, 노력, 집중력, 아니면 동전. 무엇이 되었든 집어넣어야 그것이 나옵니다. 365 공부 비타민,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많은 행운이 따른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 중 3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멀리 미국에서 보내주신 유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서 나중에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글을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재미도 있는데 단지 컴퓨터공학 전공이 문제라고 합니다. 컴퓨터공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배우는 속도도 남들보다 느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과 꿈은 있지만 실력이 모자르고 아무리 공부해도 느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제가 아직 노력을 덜 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주신 다른 분도 있어요. 이분은 수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수학자가 되고 싶은데 제 능력이 닿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매일 꾸준히 한다 해도 그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우연히 살아있는 정리라는 책을 읽은 후 정말 타고난 수학자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천재 수학자들의 논문을 보고 나면 아, 정말 천재는 다르구나 하면서 일종의 좌절감 비슷한 것이 드시는가 봐요. 능력 밖의 일도 꾸준히 하면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3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할 새내기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집 근처에 일반고를 다니면서 우수한 내신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과 1등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서울대 지역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항상 내신 위주의 공부 방법만 고집하다 보니 결국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대는 떨어지고 포항공대는 면접을 못 봐 후보가 되었고 남은 한 군데가 카이스트였는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카이스트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척 걱정이 되었네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좋은 학교에 가서 학점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연 카이스트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 분 질문 주신 분의 이야기들에는 나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고 혹은 그 분야에서 어쨌거나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과 불안이 드시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한다면은 거기에 닿긴 닿을 것인지, 그런 불안감을 계속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일상이죠. 세 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과연 카이스트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수학에서 능력 밖의 일도 꾸준히 하면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컴퓨터공학에서 하고 싶은 일과 꿈은 있지만 실력이 모자르고 아무래도 공부가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은 이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실지, 원하는 자리에 닿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수학자를 말씀하셨으니까 폴 에어디쉬라는 전설적인 수학자를 물론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느 분야를 택해서 노력하고 있건, 만약에 폴 에어디쉬만큼 노력하고 있다면 저는 감히 그 정도 하면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폴 에어디쉬는 헝가리 출신 수학자입니다. 일생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 한 500명 정도의 학자들과 함께 공동 논문을 1475편을 썼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수학자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사람이죠. 평생토록 하루 19시간씩 수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학에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아내도 아이도 직업도 취미도 없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학 노트가 든 여행용 가방과 옷가지가 든 플라스틱 가방을 들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협업으로 수학을 연구했습니다. 20세기 전설적인 수학자 폴 에어디쉬, 그분이 노력한 것만큼 노력한다면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원하시는 대로 최고의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집도 절도 없이, 아내도 아이도 가족도 없이 평생 자기 꿈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수학자가 되고 싶은데, 컴퓨터 공학과에 가서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카이스트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나요? 만약 그 길을 가지 않겠다면 그것을 안 하는 대신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금 더 쉬운 무언가를 택해서 그 길로 도피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 같은 것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만화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말인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자신에게 많은 도전들이 들이닥치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래서 매 순간 도망치고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그리고 나를 옥죄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벗어나서 어딘가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것이 낙원은 아닐 겁니다. 도망치고 도망쳐서 행복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단 가는 것뿐입니다. 누가 했던 말인가요? 만약 너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판단되면 쉬지 말고 계속 걸어라. 그런 말이 있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고 행운을 기르고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됩니다. 잠을 쪼개고 먹는 것을 줄이고 놀고 싶은 걸 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수학이든 게임을 만드는 거든 좋은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면 여러분은 어쩌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한다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노력의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자산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강연을 마치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부모님이신데 자기 아이가 나중에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과에 재능이 있고 이과 쪽으로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나중에 로스쿨에 갈 건데 지금 이과에 가면은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으면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리학자들이 금융공학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수학자들이 월스트리트에 가득하다고 해요.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통섭의 시대이죠. 문과에서 배운 능력을 가지고 이과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과에서 배운 자질들을 가지고 문과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학자가 되고 싶다,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확실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목표로 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꿈을 이루시면 그것 또한 멋진 일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신 것은 어디선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 시작하기도 전에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십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는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나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 실력을 쌓고 운을 기르고 사람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저는 힘이 되는 이야기 2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기억해야 할 저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말콤 그레두엘의 아웃라이어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티는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쑥달된 범죄자,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든 연구를 거듭하며 할수록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물론 이 수치는 왜 어떤 사람은 연습을 통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우리 두뇌는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접어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에 대한 회의가 들 때, 불안감이나 걱정이 들 때 항상 이 법칙을 떠올려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 지금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 그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노력의 시간을 쌓는 겁니다. 수학자가 되었건 컴퓨터 공학이 되었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분명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길이 가고 싶은 길이라면 일단 그 시간을 쌓으세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하시고 내가 닮고자 하는 사람이 쌓은 시간만큼 쌓으시고 그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의 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챕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게 되면 일체의 걱정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나모리 가즈오 선생이 확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말합니다. 나 역시 처음부터 일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내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힘든 일은 돈 받고도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라고 대꾸할 정도로 제멋대로였다. 일을 통해 인격을 수양한다는 말을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하지만 제멋대로이던 달콤한 꿈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쇼후공업이라는 도산 직전 회사에서 일순간에 깨지고 말았다. 내가 입사했을 때 이 회사는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그런 회사였다.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고 회사가 당장 내일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다. 게다가 사장 가족 간의 다툼도 심하고 노동쟁의도 끊이지 않았다. 회사 근처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상점 주인은 이렇게 비웃었다. 회사도 힘들 텐데 용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러 왔군요. 그래서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자마자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회사에 취직했다는 게 창피해. 이런 말이 자주 오갔고 모두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회사에 아무런 성과도 보여주지 않은 채 반년을 넘기는 동안 동기들은 다들 회사를 떠났다. 나 역시 이대로 회사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다. 이만큼 버틴 것만으로도 회사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여겼다. 결국 이름만 남은 회사에 동기들이 모두 떠난 곳에 나 혼자 남게 되었다.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다들 그만둔 곳에 홀로 남은 나는 오갈 데 없는 폐잔병이었다. 가진 돈도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회사를 옮긴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직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런저런 경우를 따지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옳은지 회사에 남는 것이 옳은지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그것은 내 앞날을 역전시키거나 나를 더 초라하게 할지도 모를 결단이었다. 회사를 그만두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뿐이다. 불만이 있다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변명과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지내던 나를 버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눈앞에 놓인 일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도전의식이 우러났고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랐다. 나도 모르게 열과 성을 다해 일과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쇼후 공업에서 파인 세라믹 제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결심한 그날부터 연구소 한 구석에 냄비와 솥을 옮겨다 놓고 온종일 연구에 전념했다. 끼니를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밤낮 구별 없이 내 모든 에너지를 제품 개발에 쏟아부었다.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에도 파인 세라믹 관련 최신 논문이 실린 미국 전문지를 들여다보았고 밤새워 번역하기도 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전문서적을 읽다가 성에 안 차 아예 통째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파인 세라믹 제품은 무기화학 분야로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한 내게는 전혀 다른 분야였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 무기화학을 벼락치기 하듯 공부했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었다. 그런데 일에 몰두하면서 나 자신도 놀랄 실험 결과가 연이어 나왔다. 그와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라는 의구심과 방황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정말 거짓말 같았다. 거짓말처럼 일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졌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이전까지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내 인생에 꿈꾸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나모리 가조 선생은요, 일체의 불안과 걱정을 접어두고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매달리게 되자 머릿속에 있던 모든 걱정들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일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건 공부를 하는 사람이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건 이나모리 가조 선생의 가르침이 교훈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언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다 접어두고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은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 목표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쓸 때요, 글을 시작할 때 솔직히 이 원고를 마감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에피소드가 365개가 들어간 그런 책이니까요. 내 머릿속에 과연 365가지나 할 말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쓰는 데까지 써보자, 뽑아내는 데까지 뽑아내보자, 뭐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마틴 루터 킹인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에는 계단 하나만 오르는 거다. 계단을 오를 때 저 위 꼭대기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한 번에 한 계단,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전부다. 수학을 공부하시고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대학에 가서 무언가 처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할 지금 저 먼 어딘가에서 내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지금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 중에서 오늘 할 공부를 자꾸 내일로 미루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